아까 후보자님 그 공직자의 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투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펀드, 예, 예, 사모펀드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험 자본의 어떤 활성화가 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 유치도 제고시켜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의 사모펀드의 이제 장점이고 긍정적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것은 이제 상장, 비상장 뭐 가릴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권이 달린 만큼 그만큼의 어떤 그 주주 간에 또 인수자 간에 경쟁사 간에 이런 대립이 수시로 벌어져서 이게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사실 이해상충 소지가 큰 상품이라는 것이 이제 업계 일반적인 의견이죠. 그건 동의하십니까? 개연성이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는데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를 해서 이 펀드가 만약에 특정 저축은행에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소문이 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소수리 10%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도 그 가족이 완전히 그냥 몰빵한 이런 펀드가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운용사가 자기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주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비리 소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위공직자가 이런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공직윤리에 맞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금융위원장 후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장이 아니고 아까 고위공직자로서의 제가 도덕적 기준과 잣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위공직자 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자격으로 봤을 때 본인 봤을 때 이거는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과 소신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공직윤리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예. 그리고 가정을 쭉 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투자약정 이제 3억 원 기준 이 부분에서 저는 뭐 그 후보자 그 해석이 전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조국 후보자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운용사와 10억 5천만 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펀드의 정관에는 74억 5,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그러면 이 후보자의 해명과 이 정관상에 나타난 약정 금액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 허위 기재라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원래 그렇게 약정하지 않았는데 약정했다고 허위로 금액을 부풀려서 금융당국에 이 펀드가 신고를 했다면 이 펀드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 확인 관계 아닌데 그분들 맞다면은 GP가 허위 보고를 한 거고요. 그럼 249조 10의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그러면 불법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GP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죠. 조국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이 펀드가 제가 볼 땐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GP 허위 보고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어쨌든 이런 펀드에는 확실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출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있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이제 기업의 성장성, 또 수익성,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투자한 웰스 CNT라는 이 기업의 그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그 기업 정보 보고서를 보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부분에서 모두 다 하위, 열위에서 투자 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이 기업에 투자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한 사람은 수익성을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펀드가 운영을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펀드에 맡긴 거고 펀드 GP가 판단해서 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웰스 시엔스를 알고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요. 투자자는 펀드에 돈 거고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 투자자와 운용자가 중복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게 가족 펀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계에서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다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가 투자했고 그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자가 사실상 한 몸이며 그 펀드에는 일가족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면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사실상 향후 뇌물성 재산 증식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즉 조국 후보의 이해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이들이 뇌물성 M&A 조국 가족들의 펀드로 취득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인수하면서 그 차익을 조국 및 가족들에게 그대로 안겨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우려와 해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LP로 참여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수중할 수 있는 수단도 됐고 그게 상상을 동원하면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났을 거라고 말씀하기 제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펀드의 구성부터 투자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업계에서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41명,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수가 이게 펀드에 참여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요즘 가족들만 참여하면 1분 더 드릴게요. 그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예. 질의 드릴게요. 이제.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한쪽에서는 이 수석님 영향력으로 그 웰스파고가 엄청난 벌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돈도 못 버는데 왜 집어넣겠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저도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다 팩트가 사실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상한 건 사실이죠. 아니 두 가지 상반된 이상이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둘 다. 아니 둘 다 의문과 의혹을 상반된 의혹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로서도 예 알겠습니다.